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ISA 계좌의 외국 납부세 공제에 관련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중과세 관련한 크레딧 적립 관련, 그리고 실제적인 세금 계산과 세금 계산기 관련해서도 이야기하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면 배당금을 받을 때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 징수해 갑니다. 그런데 ISA나 연금저축계좌 같이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에서 투자하면 배당소득세 원천 징수가 없고 나중에 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을 수령할 때 한 번에 모아서 저율로 과세를 해줬습니다. 내야 할 세금을 뒤로 미루니 과세 이연 효과가 발생해서 복리 효과가 강화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 15.4%에 비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니까 투자자에게는 이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에서 받아가는 15%의 원천징수 배당소득세를 국세청에서 대신 내주고 나중에 투자자한테 부과를 했었는데 2025년부터는 국세청에서 내주지 않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미국에서 15%의 배당소득세를 떼고 받게 됩니다. 과세 이연 효과가 사라진 거죠. 거기다가 ISA 계좌를 해지할 때 9.9%의 세금을 또 내야 하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에 15% 세금을 이미 냈는데 한국에 또 9.9%를 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소득세법 시행령을 조정해서 투자자가 외국에 이미 낸 세금의 일부분을 크레딧으로 적립해 놓고 나중에 ISA를 해지할 때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크레딧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실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인지 계산해보고 투자 전략도 고민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ISA 세금 계산용 계산기도 첨부하였습니다. 크레딧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레딧은 외국에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공제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9 나누기 14에서 0.09를 제외해서 약 55.28%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9와 0.09는 변하지 않는 값이고 분모의 14는 나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세전 배당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면 미국의 경우 15%를 원천징수로 떼갑니다. 내 계좌에는 배당소득세 150만 원을 제외한 850만 원이 들어오고 크레딧은 150만 원에 약 55.28%인 82만 9천 원이 적립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실제 예를 가지고 세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ISA에서 미국 ETF에 투자하고 매매 차익은 1,000만 원, 세전 배당소득은 1,000만 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매 차익 1,000만 원은 그대로 두고 세후 배당소득 850만 원, 아까 15%는 미국에 원천 징수한다고 했죠? 합치면 총 소득은 1,850만 원입니다. 여기서 ISA 일반형의 경우 공제 금액 200만 원을 빼서 1,650만 원이 내가 세금을 내야 할 금액이죠. 그럼 여기에 분리과세 9%를 적용해서 내야 할 세액은 1,950만 곱하기 0.09에서 148만 5천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내야 할 세금에서 아까 미리 적립해둔 크레딧을 공제해 줍니다. 148만 5천 원 빼기 크레딧으로 적립된 82만 9천 원을 하면 65만 6천 원이 내가 낼 세금이고 최종 세액은 지방세 10%가 추가되기 때문에 72만 1,600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미국에 낸 150만 원, 한국에 내는 72만 1,600원으로 222만 1,600원이 최종적으로 내가 ISA 계좌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크레딧 공제는 배당소득 원천세액, 위에 예시에서는 150만 원인데 이 원천세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크레딧이 원천징수로 나간 세액의 55% 정도만 적립되기 때문에 크레딧 공제가 배당소득 원천세액을 초과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2개 이상의 펀드에서 발생된 외국 납부세액은 외국 원천징수 세율을 14%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일본이나 대만의 ETF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 세율이 10%입니다. 일본이나 대만에서는 10%만 배당 소득세를 떼고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만약 계좌 내에서 미국 배당 ETF 한 종, 대만 배당 ETF 한 종이 있으면 둘 다 합쳐서 14% 낸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 배당 ETF에서 1,000만원 배당을 받으면 배당 소득 원천세액 10%인 100만원을 제하고 900만원이 입금됩니다. 100만원에 대한 크레딧 공제율은 9 나누기 10 빼기 0.09로 81%입니다. 100만원의 81%인 81만원의 크레딧이 적립되는 거죠. 그런데 계좌에 미국 배당 ETF, 대만 배당 ETF가 같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미국 배당 ETF에서 100만원, 대만 배당 ETF에서 900만원 배당을 받았다면 85만원, 미국은 15%가 원천 징수되니까 100 빼기 15에서 85만원, 그리고 대만은 10%가 공제되기 때문에 810만원, 900에서 10%를 공제하니까 810만원이 되죠. 합쳐서 895만원이 입금됩니다. 크레딧은 105만원에 대해서 약 55.3%인 58만원 정도가 적립이 됩니다. 미국에 낸 세금 15만원, 대만에 낸 세금 90만원에 대해서 105만원이 되고 거기에 55.3% 정도인 58만원 정도가 크레딧으로 쌓이는 거죠. 만약에 1,000만원이 다 대만 배당 ETF였다면 81만원이 크레딧으로 적립되는데 58만원 정도만 적립되니까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전 방식과 비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 배당 ETF에 투자해서 매매 차익 1,000만원, 배당 소득 1,000만원일 때 크레딧 제도에서는 222만 1,600원이 내가 총 부담하는 세금이었습니다. 이전 방식으로 계산하면 2,000만원에서 ISA 일반형 공제 200만원을 제외한 1,800만원이 세금을 내야 할 소득으로 잡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9.9%인 178만 2천원이 최종 부담하는 세금이었는데 이전에 비하면 안 좋아진 거죠. 과세 이연 효과도 사라졌고 세금도 더 많이 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ISA에서는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배당 소득을 많이 받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극단적으로 계산해서 매매 차익이 0원, 배당금이 1,000만원인 경우와 매매 차익이 1,000만원, 배당금이 0원인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배당금만 1,000만원인 경우를 보면 배당소득세 150만원은 원천 징수되고 크레딧은 82만 9천원이 적립됩니다. 850만원에서 200만원을 빼면 650만원이 ISA 해지 시 과세 표준 금액이 됩니다. ISA 세율 9%를 적용하면 58만 5천원이 되죠. 크레딧은 82만 9천원이 적립돼 있지만 최대 58만 5천원까지만 공제 가능하고 남은 크레딧 24만 4천원은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최종 세금은 미국의 원천 징수로 낸 세금 150만원으로 실제 세율은 15%가 됩니다. IS의 저율과세 메리트가 사라진 거죠. 이번에는 매매 차익 1,000만원, 배당금은 0원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1,000만원에서 200만원을 제외하고 800만원이 ISA 해지 시 과세 표준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율 9%를 적용하면 72만원이고 크레딧은 없으니까 공제할 금액도 없습니다. 지방세 10%를 추가로 납부해서 최종 세액은 79만 2천원이 되고 이럴 경우 실제 세율은 7.92% 정도가 됩니다. 결국 매매 차익보다 배당 소득이 높을수록 실제 세율이 더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봐서 매매 차익은 마이너스 1,000만원, 배당금 2,000만원으로 가정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도 똑같이 전체 계좌 수익은 1,000만원입니다. 그렇지만 크레딧은 165.9만원이 적립되고 120.9만 크레딧이 낭비됩니다. 한국에 내야 하는 세금은 없지만 이미 미국에 배당금 2,000만원에 대한 15%인 300만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율은 많이 높아지는 거죠. 두 번째 유의사항은 외국 배당 ETF를 한다면 한 국가에서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일본이나 대만 등은 원천 징수 세율이 10%입니다. 2개 이상의 펀드 ETF에서 발생한 외국 납부 세액은 외국 원천 징수 세율을 14%로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원천 징수 세율이 낮은 나라는 한 곳에서만 투자하면 공제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득이 있습니다. 커버드콜은 옵션 매도 프리미엄으로 배당금을 나눠주는 상품입니다. 옵션 매도 프리미엄은 원천 징수가 없어서 ISA에서 투자할 때 장점이 있습니다. 커버드콜 상품에 투자하면 주식 배당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원천 징수가 있고 옵션 매도 프리미엄으로 들어오는 돈은 원천 징수가 없습니다. 세제 혜택이 축소되기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커버드 콜 상품의 배당금은 대부분 옵션 매도 프리미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전처럼 많은 부분이 원천 징수되지 않고 그대로 계좌로 입금될 겁니다. 세제 혜택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ISA는 아직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만 해외 배당주를 모아간다면 좀 아쉬움이 생깁니다. 특히 시세 차익은 별로 없이 배당만 많이 받는다면 예전에 비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만도 못한 성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커버드 콜은 이전과 달라진 점은 없지만 상방은 제한하고 하방은 열려있는 구조라서 장기 투자하는 데는 추천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미리 계산하고 고민해서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또 ISA 세금 계산용으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산식도 참고해 보시고 원하시면 위에 메뉴에서 파일, 사본 만들기 해서 복사해서 수정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서민형이나 농어촌형이신 분들은 비과세 한도를 400만원으로 수정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크레딧은 우선 14%로 적용해서 넣었습니다. 만약 대만같이 10%만 원천 징수를 하는 나라에 투자한다면 10%로 수정해서 계산해 보면 됩니다.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주소를 남겨 놓았으니까 사용해 보실 분들은 블로그에 들어가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마 유튜브로 듣기만 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블로그 주소도 남겨놓을 테니까 블로그에 가서 글로도 한번 읽어보시고 세금 계산도 한번 해보시면서 ISA에서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지 어떤 상품이 유리할지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